반갑습니다. 권영민 인문학연구소 권영민 소장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인문학이 경쟁력입니다. 자신의 특징과 재능을 마음껏 활용하며 살아가고 싶다면 자기 내면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목소리에는 조금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의견도 선생님의 지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타조가 박쥐 흉내를 내면서 날아다니려고 하지 않듯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주위에 질투 많은 사람들은 독자적인 길을 가는 당신을 보고 이러쿵저러쿵 말할 테지만 그런 것에는 조금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헤르만 헤세 데미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양한 목소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기준, 친구의 시선, 미디어가 말하는 이상적인 삶. 그 목소리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규정하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목소리들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작고도 단단한 진짜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는 종종 세상의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지만 그것을 끝까지 따라가는 삶만이 진정한 자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걷지 말고 자기 안에서 울려나오는 진실한 목소리를 따르라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이 어떤 시선을 보이든 그 시선에 휘둘리지 말라고. 첫째, 세상의 목소리는 방향이 아니라 소음이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좋은 아이, 모범생, 성공한 어른이 되기 위한 기준 속에서 살아갑니다. 학교에서는 점수가, 가정에서는 효도가, 사회에서는 경쟁력이 삶의 좌표가 됩니다. 이 모든 기준은 결국 외부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현실이라 부르고 책임이라 포장하지만 그 속에는 나 자신의 진짜 감정이나 욕망은 빠져 있습니다. 세상의 목소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정답을 강요합니다. 이 길을 가야 안전하다고, 이 기준에 맞아야 성공한다고, 이만큼은 되어야 존중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 정답은 언제나 남이 만든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방향을 잃고 결국 자신을 잃습니다. 헤세는 그런 삶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타조가 박쥐 흉내를 내며 날아다니려 하지 않듯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할 필요도 없다고. 타조는 땅을 딛고 달리는 존재이고 박쥐는 날아서 어둠을 가로지르는 존재입니다. 존재의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남의 삶을 흉내내며 나에게 맞지 않는 날개를 달고 화공을 날려 합니다. 그리고는 그 실패 앞에서 스스로를 탓합니다. 세상의 목소리는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하지만 내면의 목소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진정한 변화와 성장은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내 안의 진실한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목소리를 잠시 멈추고 자기 내면의 고요한 울림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데미안과 시타르타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 헤세의 문학에서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인물들은 언제나 세상의 길과는 다른 경로를 선택합니다. 데미안의 싱클레어는 처음에는 부모와 학교, 종교가 제시하는 밝은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그는 점차 그 세계가 자신을 억누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기 내면의 불안, 고통, 욕망, 그리고 존재의 어두운 면을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데미안이라는 인물은 싱클레어에게 세상의 질서가 아닌 자기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임을 말해줍니다. 데미안은 말합니다. 너는 너 자신으로 살아야 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이야. 이 문장은 단순한 독립의 선언이 아니라 실존적 태도의 표현입니다. 남과 다르다는 것, 혼자라는 것, 이해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자기 삶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타르타에서도 주인공은 내면의 소리에 따라 출가하고 고행하고 쾌락에 빠지고 다시 떠납니다. 그는 외적인 스승에게 배우지만 결국은 스승이 아닌 자기 안의 흐름을 따릅니다. 그는 강가에 앉아 말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 나는 내 안의 흐름을 믿는다. 그 흐름은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울림이며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느끼는 순간은 언제나 그 흐름과 나의 삶이 일치될 때입니다. 헤세는 그의 인물들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자기 안의 진실한 목소리를 따르라. 그것이 고독한 길일지라도 진실한 길이라고. 셋째,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삶의 태도. 내면의 목소리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안의 감정, 생각, 가치, 욕망을 진실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삶의 방향으로 삼는 태도입니다. 이 삶은 고요하지만 단단하며 혼자이지만 자유롭습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태도를 정리해 봅니다. 첫째, 나에게 정직해지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에게는 솔직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솔직하지 못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의 욕망은 어디에서 오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면의 소리는 감추거나 미화된 것이 아니라 날 것의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둘째,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세상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비교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비교는 나의 삶을 남의 척도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타조는 박쥐처럼 날 수 없고 박쥐는 타조처럼 뛸 수 없습니다. 비교는 자기 존재의 고유함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나만의 리듬과 속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셋째, 고독을 받아들이기입니다. 자기 삶을 산다는 것은 외로움을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종종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됩니다. 헤세의 인물들은 언제나 혼자였지만 그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넷째, 나만의 일에 몰입하기입니다. 헤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 일은 반드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글쓰기, 그림, 정원 가꾸기, 산책, 누군가와 깊이 있는 대화. 그 무엇이든 나의 고유한 감정이 살아나는 일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삶은 나에게로 돌아오는 여정이다. 헤르만 헤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목소리는 참고사항일 뿐 나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고. 진정한 삶은 내 안의 목소리를 따를 때 시작된다고. 그 목소리는 조용하고 때로는 불확실하지만 가장 진실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이 정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멈춰 서서 나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길은 정말 나의 길인가? 지금 이 삶은 정말 나의 소망인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비로소 나라는 존재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진짜 기쁨과 자유,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타조는 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멀리, 누구보다 땅을 강하게 딛고 달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존재, 방식으로 빛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목소리에는 이제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신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길이 곧 당신의 삶이며 진짜 인생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